네, 스마트 팩토리 SQC 추정 동영상 강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쉬셨나요?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동영상 강의를 끊어서 안 보고 한 번에 다 본다라는 응답이 좀 많아서 의외였어요. 저는 그 사람의 집중력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짧게 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어떻게 보시든 여러분들이 원할 때 다시 보고 또 멈췄다가 보고 이럴 수 있는 게 동영상 강의의 장점이니까 그 장점을 10분 활용해서 동영상 강의 잘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계속 강의를 해나가 보도록 하죠. 그 방금 전까지 그 추정을 하는 기본적인 그 원리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지금 추정하는 방식을 이렇게 표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번 학기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추정의 종류들은 여기에 다 적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걸 벗어나는 내용은 제가 뭐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책을 찾아보고 더 많은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추정 이번 학기에 다루는 추정들이 평균에 관해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나눠져서 총 4가지, 5가지 정도 되네요. 5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모집단의 개수가 1개냐 2개냐 하는 거예요. 모집단의 개수가 1개냐 2개냐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번과 2번 첫 줄과 두 번째 줄은 모집단 하나에서 표본을 1개 추출해서 이 표본을 보고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그림으로 봤던 그 내용이니까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겠어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세 가지 줄은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모집단이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모집단 2개의 평균을 각각 추정하는 건 아니고 이 모집단 2개의 평균의 차이가 어떻게 될지를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옆에다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리고 계속 할게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나타나는 그림들 그 표에 나와 있는 거는 A와 B라는 2개의 집단이 있는데 좀 내려야지 보이겠네요. 네. 여기서 샘플을 하나 뽑고요. 데이터 개수는 NA개. 여기서도 샘플을 하나 뽑습니다. NB개. 물론 이 2개가 개수가 같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모평균 뮤A와 뮤B가 어떨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 이게 어디에 있을까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샘플의 평균이니까 요 샘플의 평균 XA바, 요 샘플의 평균 XB바를 가지고 이렇게 식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샘플의 평균의 차이 이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뭘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여기랑 여기에 넣어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런데 그러면 위에 2가지와 아래쪽 3가지의 차이는 알았어요. 집단이 1개고 2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윗줄에 2개를 또 나눠 놓은 기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표준 편차를 안다, 모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식을 잠깐 다시 볼게요. 아까 필기했던 식입니다. 보시면 표본 평균의 분포를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좀 지워서 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보이게. 표본 평균에다가 모집단의 평균을 빼고 그걸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얘는 뭐 모르는 거니까 얘는 이제 앞으로 얘를 추정을 하면 되는 거고 추정의 대상이 되니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얘가 뭐냐면 바로 모집단의
표준 편차거든요. 근데 모집단 표준 편차는 몰라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잘 몰라요. 그래서 누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정보를 준다면 뭐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아주 현실적인 상황에서 사실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집단의 표준 편차랑 비슷할 걸로 예상되는 어떤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스몰 s가 되고 얘는 표본의 표준 편차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표본, 적은 데이터를 토대로 만들어진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게 조금 완전히 표준 정규 분포에 딱 들어맞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분포를 따르냐 하면 T 분포를 따르게 되죠. T 분포인데 자유도가 DF가 자유도라 그랬죠. 자유도가 샘플 크기 빼기 1만큼이 되는 이런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집단 표준 편차를 모를 때는 T 분포를 써야 되고 T 분포를 쓰면서 요 S 값에는 표본의 표준 편차를 넣으면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요 식에서 표에서 나타난 식에서 보면은 거의 똑같은 식인데 요 자리만 이렇게 달라지고 정규 분포 대신 T 분포 자유도는 n-1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일단 요거 두 개부터 봅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모집단의 평균은 지금 요게 이렇게 생략된 거거든요. 하한이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똑같고 Z0.95 Z0.95 똑같은데 마이너스 플러스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죠? 아래쪽도 보시면 다 똑같아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대신 s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Z95 대신 T0.95 T0.95가 들어갔고 플러스 마이너스 됐습니다. 구조 똑같죠? 이해되시죠? 이렇게만 하면 다 우리가 그 구간의 하한 상한을 구해서 요 범위 안에 지금 몇 퍼센트가 있다고요? 0.95니까 이건 지금 90%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신뢰 수준 90%인 경우를 보고 있어요. 신뢰 수준을 바꾸면 요 알파 값이 어떻게 바뀌고 그래서 구해야 되는 Z 값 혹은 T 값의 요 백분위 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바로 전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모집단이 두 개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모집단이 두 개일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두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예요. 차이가 어떤 범위에 있느냐 이걸 알고 싶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싶어요. 그런데 역시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모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가 있을 거고 모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는 경우는 흔치는 않지만 아는 경우에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갈 내용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루트 n분의 시그마 자리를 대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똑같은 초록색 박스로 따지면 요걸로 대체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요거잖아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요걸 똑같이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 집단의 분산이라서 두 집단의 분산을 이렇게 섞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두 집단에 대해서 각각 해주는 겁니다. 표본이 두 개니까. 그러면 모평균은 지금 요걸 구하는 건데 그건 표본 평균의 차이로 이렇게 기준점을 잡는 거고요. 표본 평균의 차이에다가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T 0.95에다가 방금 초록색 박스로 된 부분 곱한 거 해주면 된다.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모 표준 편차가 두 집단에 대해서 알려져 있을 때는 비교적 위에서 한 집단에 대해서 한 거랑 거의 차이가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문제는 모 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는 두 집단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 집단을 지금 비교하고 싶어요.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어떤 범위에 있을지를 알고 싶은데 내가 안타깝게도 모 집단의 표준 편차에 대해 모른다는 거죠. 뭐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랬을 때 이제 또 문제가 생겨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면은 그냥 그걸 쓰면 되는데 두 개가 비슷하건 다르건 두 모집단이 비슷하건 다르건 두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죄송합니다. 너무 간지러운데? 두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다르다. 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표본의 표준 편차를 써야 돼요. 지금 여기 표에서 두 번째 줄처럼 시그마 대신 s를 써야 된단 말이죠. 이 스몰 s를 쓰는데 그 모집단이 두 개다 보니까 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 두 개가 같을 거냐 다를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 가정에 따라서 얘들이 이 결합된 두 모집단 그 표본 평균의 차이가 x바 a, xa 바, xb 바 얘들이 따르게 되는 분포가 t 분포가 조금 달라져요. 모집단 두 개의 표준 편차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가 좀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집단이 있는데 두 개의 모집단이 있어요. 우리가 이 전체 데이터는 모르지만 이 두 집단이 비교적 성격이 다르지 않은 집단이라서 평균값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면 다 비슷비슷한 집단인데 한쪽이 갑자기 깔창을 껴서 키가 살짝 높아졌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뭐 두꺼운 옷을 입고 와서 몸무게가 살짝 늘었다든가 이러면은 일시적으로 이제 평균은 좀 올라갔지만 얘들이 흩어진 정도 서로 흩어진 정도는 거의 똑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예 서로 다른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이쪽은 뭐 한국 사람 이쪽은 뭐 어디라고 해야 될까? 키가 되게 큰 나라니까 뭐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같은 그쪽 사람 그러면 평균 자체도 다르고 사람마다 키의 차이도 아예 달라요. 그런 경우는 좀 이 두 집단의 그 샘플을 뽑았을 때 그 샘플의 평균 차이가 따르는 t 분포가 자유도 값이 좀 달라집니다. 자유도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두 모집단에 대해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잘은 모르지만 같다라고 짐작이 될 때에는 그나마 조금 비슷해요. 분자는 똑같고 분모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루트의 na분의 1 그러니까 루트 안에 na분의 1 nb분의 1 하고 s를 곱합니다. 이때 s는 뭐냐면 얘예요. 얘.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죠? 이미 여기서 좀 복잡해집니다. 데이터 두 개 이게 na 빼기 1 원래 n 빼기 1이 있잖아요. 이걸 두 집단에 대해서 다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na 더하기 nb 빼기 2가 됐고 위쪽은 자기 비중에다가 자기 분산 이렇게 곱한 겁니다. 그래서 두 집단을 다 더한 거니까 얘랑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na 빼기 1이 곱해져야 돼서 좀 달라진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t분포를 따르니까 t분포의 자유도는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 두 개 썼으니까 뭐 na 빼기 1, nb 빼기 1 해서 m 전체 빼기 2의 자유도를 갖는 t분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초록색 박스가 여전히 여기도 들어가니까 한번 구해놓으면 그대로 역시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t0.95만 요 자유도를 입력해서 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모집단의 표준 편차에 대해서 내가 잘은 모르지만 비슷하지 않을까? 같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이런 방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살펴봤던 표본의 표준 편차 두 개를 봤을 때 뭐 크게 다르지 않네 하면 이런 방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표본의 표준 편차만 봐도 이게 너무 달라. 이 두 집단의 표준 편차가 같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좀 많이 무리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훨씬 더 복잡한 어떤 형태를 띠게 됩니다. 두 개가 다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아래쪽 초록색 박스는 좀 쉬워졌어요.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자유도 계산이 헬입니다. 이 전체 형태가 분자는 지금 똑같고요. 다 형태가 자유도가 어떤 걸 따르느냐면 여기 적혀 있는데 자유도가 계산이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합니다. 이런 형태의 자유도를 따르는 t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서 t0.95를 이 자유도 값에 맞춰서 계산을 하고 이 초록색 박스를 앞뒤로 곱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모집단 평균의 범위가 계산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솔직히 좀 쉽진 않죠.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들 좀 진정하시고 같이 그럼 요거를 실습을 통해서 좀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좀 실습을 해봐야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실습 파일을 만들어 놨거든요. 평균에 대해서 우선 하고 분산에 대해서 또 해서 설명드리고 계속값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이론 설명하고 바로 실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모평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모평균의 추정을 하기 위한 제가 실습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선 지금 예제 보면은 이렇게 추정 평균 탭에 보면은 예제 추정이 1, 2, 3, 4, 5, 6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표에는 5가지던데 왜 6가지인가요? 그건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봤던 거기 때문에 한두 번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은 계속 넘어갑니다. 여기가 잘못됐네. 자, 우선 단일 모평균입니다. 그리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을 때를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를 사용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0.30으로 0.30%로 주어져 있어요. 모집단 표준 편차가 뭐죠? 시그마죠, 시그마. 시그마 삽입 기호가 아닌가? 잠시만요. 그냥 이렇게 적어야 되나? 시그마죠, 이게. 그런 다음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총 여기 합은 이렇게 돼 있고 클릭해 보면 개수가 10개네요. 데이터 n이 10개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쪽을 보시면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이렇게 곱해주고 z에다가 0.95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신뢰 수준이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신뢰 수준을 한번 볼게요. 표본 평균은 우선 구해야 되니까 표본 평균은 요 전체를 제가 데이터 1이라고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에버리지 데이터 1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데이터 1이라고 이름부터 먼저 붙이고 요 작업을 해야 되겠어요. 에버리지 데이터 1 하면 표본 평균이 15.47% 정도 나왔고요. 표본 크기는 카운트로 되어 있습니다. 요 안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에버리지 데이터 1 돼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개수 세는 건 카운트죠. 카운트. 그러면 표본 크기 이게 n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x바라는 얘기고요. 뭐 여러분들 처음에는 잘 모르면 이렇게 적어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 신뢰 수준은 1-알파예요. 신뢰 수준을 제가 지금 95%로 잡았습니다. 그럼 1-알파가 95%니까 알파는 1에서 얘를 빼주면 되니까 5%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측 g값을 구하는데 g의 얼마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 경우는 g 0.9 얼마예요? 0.975를 구해야 되는 거죠. 1-2분의 알파를 빼줘야 되니까요. 1-2분의 알파 1 빼기 알파를 2로 나눈 거 0.975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g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표준 정규 분포의 역함수니까 뭐 요 표준 정규 분포 역함수 norm.s.inverse를 써도 되는데 저는 굳이 함수 2개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 쓰겠습니다. 1 빼기 알파 나누기 2 그다음 평균은 0 표준 편차가 1인 함수가 표준 정규 분포죠. 이렇게 하면 1.960 1.96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죠. 그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요 z 0.95를 구한 거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옆에다가 곱해주면 요 전체가 됩니다. 요만큼을 더해주고 빼주면 되니까 그걸 저는 보통 절반폭이라는 뜻에서 이쪽이 아닌데 절반폭이라는 뜻에서 편이라고 적어요. 왜 이러지 이거?
죄송합니다. 자꾸 화면을 제가 잘못 만지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 한번 볼까요? 그럼 일단 Z값 곱하고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그 시그마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시그마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 루트 n이죠. sqrt예요. 루트 n 네, 10입니다. 이렇게 하면 0.19%가 돼요. 그럼 신뢰 구간 하는 우리가 x바를 구한 거에서 요걸 빼주면 되고, 신뢰 구간 상하는 요 x바에서 얘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내가 표본 평균을 보니 이렇게 데이터를 조사했더니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다. 표본 평균이 15.47%다. 그러면 잘은 모르지만 모집단의 평균이 15.28%에서 15.66%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다? 네, 95%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표에서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역시 단일 집단의 모평균을 구하는데 이번에는 T분포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데이터가 역시 이렇게 쭉 주어져 있어요. 네. 이건 지금 제가 데이터 2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한번 지우고 같이 보겠습니다. 표본 평균 역시 에버리지고요. 데이터 2로 구하면 표본 평균이 56.3이 나옵니다. 표본 표준 편차는 stdev,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s를 하셔야 돼요. 표본의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데이터 2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표본의 크기는 아까도 봤지만 카운트에다가 데이터 2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데이터가 10개네요. 신뢰 수준은 똑같이 95%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신뢰 수준 95%면은 아까처럼 알파는 1-95%고요. 5%가 됐죠. 우측 t 값은 t의 0.975를 구하면 돼요. 아까처럼. 그쵸? 네. 왜냐면 1 빼기 5%의 절반이니까 0.975 맞죠? 네. 만약에 이게 달라지면 이것도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t의 역함수를 쓰면 t의 인버스를 넣으면 돼요. 그럼 1 빼기 알파 나누기 2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다만 자유도를 넣어야 되는데 자유도는 데이터 개수 빼기 1이 됩니다. 그죠? 네. 요걸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2.262가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니까 역시 똑같이 네. 지금 요걸 하고 있는 건데 루트 n분의 s t 요걸 곱한 게 편의가 되고 요걸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범위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편의는 t값 곱하기 s 표본 표준 편차 나누기 sqrt 데이터 개수 10개 이렇게 해주면 1.754가 나오네요. 이해되시나요? 예. 원래 뭐 시계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다시 한번 해놓은 거야. 그럼 이제 신뢰 구간 하한과 상한은 우리가 구한 평균에서 한번 빼주고 우리가 구한 평균에서 한번 더해주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더했네. 우리가 구한 평균에서 한번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받고 모집단 표준 편차도 모를 때는 모집단의 평균은 54에서 58, 54.5에서 58 범위 안에 95%의 확률로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좀 어려워지는 케이스로 가죠. 3번. 두 집단의 모평균 차이가 있고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입니다.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 모집단 A와 모집단 B에 대해서 표준 편차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샘플도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줄여야겠네요. 네. 데이터를 잘 봐야지 이제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데이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평균을 구해야 돼요. 제가 요걸 각각 데이터 3A, 3B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네. 그래서 average 데이터 3A, average 데이터 3B 이렇게 하고 둘의 차이는 뭐 A에서 B를 빼면 계속 그렇게 하면 되고 B에서 A를 빼도 계속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되도록이면 양수인 게 좋겠죠. 양수인 게 좋아요. 그래서 네, A에서 B를 뺐습니다. 저는. 그래서 95.558에서 94.875를 뺐더니 0.683이에요.
샘플을 A 집단에서 샘플 하나, B 집단에서 샘플 하나를 뽑았더니 봤더니 평균이 0.683 정도 차이 나더라는 거죠. 이 차이가 계속된 것이냐? 제가 밑에 행복이 출산 육아 리스트 같은 걸 계속 띄워놓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뭐 나쁜 파일은 아니니까. 네. 친구가 육아하려면 요거 체크해야 된다고 체크리스트 보내준 거예요. 네, 초보라서 네,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네, 열심히 가이드를 보고 경험치를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다 이렇게 여러분들 키우신 거예요. 뭐래? 자, 그 다음에 카운트를 하시면 네, 데이터가 각각 12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NA가 12, NB가 12 이렇게 되는 거죠. 신뢰 수준은 똑같이 95%, 알파값 5%, G값은 뭐 똑같아요. 네, G값은 NORlen IMV로 하면 1 빼기 알파 나누기 2,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니까 0, 1. 이건 뭐 G값은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편의를 구해야 되는 건데, 편의를 구하는 게 좀 복잡했었죠. 여기서 식을 한번 보시면 이 세 번째 건데, NA분의 시그마 A제곱, NB분의 시그마 B제곱을 한 거를 전체를 루트 씌운 걸 네, 곱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여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잠시 제가 좀 체크를 할게요. 이거 좀 네, 확대해서 좀 보여드려야겠네요. 네, 오타입니다. 되게 중요한 오타니까 제가 빨간색, 까만색으로 해야 되나요? 네, Z입니다. Z. 네. 모집단 표준 편차를 알기 때문에 여기가 Z를 쓰죠. 왼쪽에 Z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놨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지금 스프레드시트에서 적용을 해야 되니까 편의를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보죠. 이렇게 복잡하게 쓰여 있는데 Z값 곱하기 SQRT를 하시고요. 안쪽에 분수가 2번 들어가요. 네, 분수가 2번 들어가는데 A에 대해서 먼저 하면은 시그마 A의 제곱 나누기 A의 개수 더하기 시그마 B의 제곱 얘죠. 나누기 B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네. 이렇게 된 거를 루트 안에 집어넣은 거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0.204죠. 맞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네, 이렇게 계산을 한 걸 가지고 신뢰 구간의 하한과 상한을 이렇게 이 차이를 기준으로 더하고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x a 바 빼기 x b 바 이렇게 되는 셈이에요. 요 값이.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알겠지만 mu a와 mu b의 b의 범위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네. 여러분들 같이 스프레드시트 열어서 따라하고 계신 거 맞죠? 네. 그런 다음 네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두 집단 모평균 차이가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대상인데 표준 편차를 몰라요. 그런데 등분산이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데이터 4A와 4B로 제가 지금 이름을 붙여놨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표본 크기부터 한번 구해보죠. 뭐 카운트 데이터 4A 카운트 데이터 4B 그런 다음에 두 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죠. 두 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하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s 네, 데이터 4A 표본 표준 편차니까 이렇게 구해야 되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s 데이터 4b 이렇게 됩니다. 항상 이렇게 맞게 데이터가 참조되고 있는지 가끔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타블렛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식을 보시면 네,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또 클릭을 했네요. S식이 엄청 복잡한데 이걸 구해야 돼요. 이걸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를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이걸 다른 화면에 띄워놓고 그걸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잘 안 보일 테니까 좀 다시 확대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도저히 그걸 구하기 힘들 거니까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여기 짜잔. s를 어떻게 구하냐면 다 스퀘어 루트 썼고요. 우선 분모에 들어가는 것부터 그럼 먼저 적을까요? 분모에는 na 플러스 nb 빼기 2 이렇게 됩니다. 그죠? 분모 들어갔어요. 요즘 가로를 할 때마다 어느 가로에 짝이 맞는지 보고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분자에 들어갈 것도 필요하니까 분자도 지금 항목이 많으니까 분자에도 이렇게 미리 가로를 좀 해놓겠습니다. 분자에 처음에 들어가는 게 또 가로가 필요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분자에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na 빼기 1에 곱하기 a의 표준 편차의 제곱 더하기 mb 빼기 1에 곱하기 b의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뒤쪽을 가리고 있는데 뒤쪽 수식은 아까 분자 쪽은 미리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놓으면 네. 3.627이 나와요. 이제 s를 구했으니까 네. 각각의 평균에 대해서 이제 구해보고 에버리지 데이터 4a, 4b를 구하고 차이는 7이 되고요. 신뢰수준 95%에 대해서 알파는 5%, 자유도는 두 개 더하면 28인데 빼기 2하면 26이 되고요. t값은 네, 그냥 t 인버스 하면 되죠. t 인버스 해서 1 빼기 알파 나누기 2를 하고 자유도를 넣어주면 돼요. 자유도가 26입니다. 그래서 편의를 계산을 하는데 편의가 어떻게 되죠? 식을 여러분 강좌를 보시면 t값 곱하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경우는 s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sqrt를 또 한 다음에 뭘 해요? 1 나누기 a의 개수 더하기 1 나누기 b의 개수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네. 강의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 값을 샘플 평균의 차이에다가 빼주고 더해주고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어렵습니다. 그죠? 네. 자, 마지막 5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두 집단의 모평균 차이를 역시 구하는데 똑같은 데이터로 할 거예요. 똑같은 데이터로 하는데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그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는 데다가 두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다를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산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분산 가정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생각을 하시면 뭐 여기까지는 똑같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똑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평균도 똑같이 구할 수 있을 거고요. 다만 S는 구할 필요 없고 뭘 구해야 되냐면 이상한 요 자유도를 구해야 되는 게 좀 문제예요. 아까는 얘가 좀 특이한 케이스였다면 얘가 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어떻게 표시할까? 이런 케이스였다면 여기서는 얘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DF로 돼 있는 그 강의절에 보시면 얘가 아주 골치 아프죠. 그럼 그 자유도를 구하는 공식을 보시면 엄청나게 복잡한데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제가 이것까지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굉장히 식이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구해보면 지금 자유도 두 데이터가 14, 14라서 왼쪽 보면 자유도가 26이었는데 여기는 희한한 자유도가 나와요. 네, 10.975 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아주 복잡한 이런 값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구하면 네, 똑같이 t 인버스로 구하는데 1 마이너스 알파 나누기 2 그런 다음 자유도를 요걸 넣어주면 돼요. 네. 그럼 편의가 아까랑 다르게 좀 더 큰 값이 나옵니다. 3.054가 나와요. 편의가 좀 더 커졌으니까 신뢰 구간의 하한과 상한도 평균에서 x바 평균에서 좀 멀어지겠죠. 그래서 좀 더 범위가 이렇게 커진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벌써 35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설 검정으로 가면 쌍대 비교라는 걸 많이 해요. 쌍체 비교, 페어드 티 테스트라는 걸 하는데, 그래서 추정 부분에 있어서도 요 얘기를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두 집단의 모평균 차이인데 제가 강의 자료에 쓰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이걸 왜 쓰지 않았느냐? 이게 사실은 두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집단의 모평균 차이인데 이게 사실은 두 집단이 아니고 뭐냐면 짝지은 데이터예요. 짝지은 데이터에 대해서 나중에 쌍차 검증할 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많이 우리가 짝지은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게 어떤 데이터를 뭘 하기 전에 실험을 해서 어떤 압력이나 뭐 변화를 주기 전에 전후를 측정하는 거예요. 뭐 다이어트 약을 먹은 전후, 뭐 공부를 열심히 하기 전후의 성적, 뭐 이런 걸 비교하는 그런 경우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모든 데이터들이 한 쌍씩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배치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씩 하나씩.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배치가 되었을 때 요 두 집단 전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들의 이렇게 전후 혹은 뭐 1대1로 대응되는 어떤 쌍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데이터의 그냥 차이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요 각각의 차이를 미리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T 분포에 따라서 추정이나 나중에 가설 검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두 집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차이를 미리 계산해서 어떤 확률 분포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표본 평균은 요걸 데이터 6로 했으니까 요 차이의 평균 7 정도 난다는 거예요. 평균 7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얘의 표준 편차도 이렇게 구했고요. 표본도 14예요. 그럼 얘는 어디에 해당하느냐면 위의 케이스 중에서 요 케이스 2입니다. 단일 모평균이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몰라서 표본의 표준 편차를 써야 되는 그 케이스랑 똑같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똑같습니다. 표본의 표준 편차 썼고요. 샘플 크기 14예요. 신뢰 수준 95%에서 알파는 1-95%에서 5%가 됐고요. T값은 1- 알파 나누기 2하고 자유도는 14 빼기 1 넣어줬습니다. m 빼기 1이죠. 그래서 편의는 요 T값 곱하기 루트 m분의 표본 표준 편차 S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3.013을 표본 평균 x바에다가 더해주고 빼주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여기서 구한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 다르죠. 네. 여기서는 범위가 제일 좁았고 이거랑 이거는 좀 범위가 비슷하긴 하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여기 짝지은 데이터라는 말이 딱 나오면 이런 쌍데이터라고 보고 그 둘의 차이를 통계량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을 적용해 나가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이미 아는 거를 다시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설명드렸고요. 가설 검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지금 데이터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첫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죠. 지금 95%로 우리가 신뢰 수준을 잡았더니 신뢰 구간 하한과 상한이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한쪽 편의가 0.19%, 양쪽으로는 0.38%의 범위를 갖는 이 신뢰 구간을 우리가 신뢰 추정, 구간 추정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이게 신뢰 수준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범위가 줄어들겠죠. 95% 확실하게 해줘야 돼 라고 하니까 넓게 잡은 거지 90%만 해도 괜찮다 그러면 좀 좁게 예측할 수 있어요. 한 80%만 맞춰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좁게 잡을 수 있어요. 반대로 야 99% 확실하게 해. 99% 1% 정도는 틀릴 수 있지만 99%의 정확도로 네가 모집단의 평균이 어디 있는지 꼭 맞춰야 돼 라고 한다면 널찍하게 잡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훨씬 넓어집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또 하나 똑같이 95%로 잡더라도
샘플의 크기가 커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트 n분의 시그마 형태이기 때문에 샘플의 크기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범위가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10이었는데 10이었을 때 0.19였는데 20만 돼도 0.13이에요. 100 되면 0.06입니다. 아주 좁아지죠. 당연히 굉장히 많은 표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본 10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표본 100개를 사용하는 게 모집단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의미 잘 이해해 두시고 요걸 응용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그 평균에 대한 그 추정 실습을 해봤고요. 잠시 후에 이제 분산이랑 계수값 추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론 설명드리고 또 이렇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한 덩어리로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마무리 얘기 빨리 하고 마무리 얘기 더 이상 안 하고 다음 동영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